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김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김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사연자분 계실 때 제가 이 사연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연자분한테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아마 이분이 방송 생방 시간대를 못 맞추시는 것 같아. 저는 이분의 생방 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 없이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분은 돈여를 좀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영상을 좀 재밌게 그리고 깔끔하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안경비 27년간의 삶과 인간 군산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수도권 영인에 거주 중이며 1971년 53살 남자이며 아직까지 미혼입니다. 보안경비 업종에서 27년간 근무 중이며 현직 종합병원 응급실 보안요원 3년차 근무 중입니다. 보안업종 특성상 한 업장에 장기적으로 몇십 년간 근무하지 못했으며 빌딩, 아파트, 공장, 병원 등 이곳저곳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최종 학력이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이기에 전문적인 직업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대 때 호텔리어로 잠시 살다가 퇴직을 했는데 1997년 IMF라는 한파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27, 온통 나라가 실직자, 기업 부도, 사업 망하다 망하는 사람 천지였습니다. 호텔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웠습니다. 고심고심하다 취업할 기회가 없어서 에스텍 시스템 보안경비를 1997년 시작 보안경비 업종에 지금까지 종사하고 있습니다. 에스텍은 퇴직하고 수많은 보안경비 회사를 전전했습니다. 제 사연을 좀 더 얘기하자면 20대 중반 성남 산대원 빵공장 샤니에서 2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진정한 지옥이 있다면 그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때 유니멘탈 그 자체였는데 어떻게 그 지옥 생활을 견뎌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빵공장 지옥의 경험이 그래도 보안경비 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삶을 견디고 이겨내는데 제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27년이 지났습니다. 30대 후반에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야겠다 싶어서 1년제 직업전문학교에서 공조냉동을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세 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저는 공조냉동 하나밖에 취득 못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력해도 떨어지더군요. 어찌어찌 시설관리 업체에 취업했는데 무엇을 만들고 조립하고 용접을 해야 하는데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적성이 맞고 나한테 맞아야지 저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군요. 한 달 만에 퇴직하고 보안경비원체 면접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합병원 응급실 보안요원 3년차이며 세전 28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년에 재계약할 때 10만원 이상 예정입니다. 보안경비를 하면서 실장, 팀장 관리자도 해보았으며 직원, 고객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보며 느낀 점은 보안경비 업종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 누구나 큰 마음의 상처, 자존감의 하락, 피해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보안경비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대나 20대나 어떤 일이 실패해서 취업할 데가 없어서 육체적인 힘든 일을 할 수는 없어서 인생 끝자락 직업이 보안경비입니다. 즉 한국 사회 밑바닥 인생들의 정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보안업에 평생 종사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도덕적인 우위나 잘났다는 점은 아님을 밝힙니다. 보안경비 업종에 종사하는 60%는 뜨내기 양아치입니다. 영육회사라 불리는 경비업체도 양아치입니다. 부형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경비회사가 덩치가 커서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지 절대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냥 인건비 따먹는 영역회사입니다. 한국에서 그나마 대기업은 S1입니다. 나머지 그냥 영역회사입니다. 인건비 따먹는. 여러분들이 어떤 업장에 근무를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동료 악밖에 안 남은 악인이거나 실장이거나 팀장 또라이거나 처음 들어와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일을 배워야 하는데 과다하게 님들을 괴롭히거나 어느 정도 3개월 해서 근무가 적성이 맞는데 팀장이나 동료들이 단지 나랑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히거나 갈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음란패선은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보안팀장을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이장은 보안팀장을 자신이 먹다만 반탄 정도 취급합니다. 갑질이 장난 아닙니다. 아파트 입주자 중에 미친년, 미친놈들이 나이를 떠나 한 동에 두세 명 있습니다. 일반 빌딩이나 공장은 총무과장이 보안팀장을 자신의 수행 비서급 취급합니다. 보안팀장이 담배 심부름, 커피 심부름 하는 것도 봤습니다. 항상 위에서 말한 갑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보안팀장은 위에는 아부, 밑에 직원에게는 갈구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안경비, 보안팀장의 업무를 잘하는 것은 처자술과 권모 수술을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능력이 좌우됩니다. 보안팀장이 그렇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갑이 윗사람들과 술 마시고 밑에 직원을 갈고도 한 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이 그렇게 5년 이상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보안업종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하층민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업종의 장점은 70세 정도까지 건강이 허락한다면 근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 30대 취업 못한 남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처럼 30대까지 예술병에 걸렸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술과 담배에 과다하게 의존하며 그냥 집에만 있는 운동형 외톨이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머리가 따라주지 않고 공부를 못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보안경비를 하십시오. 과거 평균적으로 문재인 정권 전에는 보안경비 월급이 한 달에 150 평균이었습니다. 24시간 맡겨대 3개대 포함해서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지금 보안경비 업종 평균 월급은 한 달에 250 정도 됩니다. 혼자 살면서 월세 내고 한 달에 7, 80 저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줄이려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며 쾌락에 그걸 맛보려 마약을 합니다. 먼저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가만히 나를 살펴보세요. 나를 가대평가하지 않는지, 나를 가소평가하지 않는지, 나를 객관화하며 나를 살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교란이 계속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 필요 없고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면서 예술적 활동을 하면서 세상과 벽을 치며 혼자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아는 것이 제가 젊었을 적의 경험이니 그 슬픔은 압니다. 그러나 집에 틀어박혀서 자기 성취가 없다면 집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합니다. 정 갈 데가 없으면 보안경비를 하세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됩니다. 보안경비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통과 고난이 님들에게 응습할 겁니다.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사업장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고통을 잊으려 너무 술, 담배에 의존하지 마세요. 건전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저는 쉬는 날 1시간 반 정도 걷습니다. 매일을요.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보안경비. 좀 오래 하셨구나. 저도 보안경비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애환이 있어요. 전 이쪽 일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이쪽 회사도 딱히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안업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병원이 힘들겠다. 이분이 서울 쪽에 근무하시나 보네. 이게 제가 보안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저도 보안을 뭐 적게 하진 않았어요. 한 4년 정도 한 것 같네. 오래 한 거네 그러면. 공장하고 이제 아파트 쪽에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파트는 말리고 싶어요.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 기술 배우고 좋은 데 가야지 왜 공장에서 일하냐.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왜 경비 가서 남의 집이나 지키고 있냐. 근데 저런 것도 하고 싶은 사람 적성에 맞으면 가면 돼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 나는 큰 돈을 벌고 싶지도 않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버티는 거 자신 있고 그러면 가도 됩니다. 가도 돼요. 대신에 큰 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큰 거는 아직도 보안업종은 자리가 많아요. 서울은 미어 터집니다. 서울은 아직도 자리가 많아. 옥탄이 좀 신기한 거 말씀드리니까 지방은 보안업체가 생각보다 자리가 많이 안 나요. 안 나. 잘 안 그만둬요.
퇴사율이 좀 적어. 근데 서울은 자리가 많아요. 근무지도 많고. 네, 서울은 그냥 딱히 따지지도 않고 그냥 면접 보서 이제 티키타카만 가능한 그냥 뽑아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서울 근무지에 열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서울이 이런 보안이나 파견업체, 용역 같은 게 지방보다 처우나 대우, 근무 환경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안 좋아요. 아마 이 글을 보내주신 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서울이 보안업체 근무지가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왜냐? 서울은 안 좋은 근무지를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있죠. 종합병원. 보안업체 근무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유명한 병원이죠. 거기에 이제 보안요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비추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일이 많아요. 보통 보안업체가 일이 편한데 종합병원이 일이 무조건 편하지 않아요. 네. 몸을 써야 돼. 왜냐하면 병원이 생각보다 시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병원 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이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 막으라고 보안업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급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도 있어. 이런 종합병원 이제 큰 데 가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인터뷰하려고 기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거 막아야 돼요. 못 들어오게. 취재진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유명 인사들은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뚫고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정보 따내려고.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보안업체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보안업이라는 게 보면 이 일에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 일에 만족하는 사람은 사실 만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실 일반적인 뭔가 성취나 성과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겁니다. 시간 때우면 월급 나오고 시간 때우면 월급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뭔가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뭐 돈을 더 받는다. 돈을 더 받으려면 그냥 대금을 더 많이 쏘면 돼. 땜빵금 많이 들어가면 돼요. 땜빵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쉬운 날이 없어요. 사실 뭐 경비업이 좋은 것도 있어요. 뭐 어떤 게 좋은 게 있냐면 일단 편합니다. 편해요. 야간이 정말 편해요. 보통 경비업이 주간근무 있고 야간근무인데 야간은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순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야간에 졸린 게 흠인데 뭐 짬밥 되면 몰래 자고 와도 됩니다. 밑에 직원들 시키고. 보안업체 약간 군대거든요. 군대. 짬밥 순으로 이제 나이어린 사람한테 이제 먼저 들어오잖아요. 보통 4번 순이거든요.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선배예요. 그러면 선배라고 불러요. 선배로. 단아까 쓰고. 예.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선배라 불러야 돼요. 깍듯이 모셔야 돼요. 약간 위기질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옥타님? 옥타님도 비슷한 일 해봤잖아요. 예.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예. 맘먹으려면 안 돼요. 내 나이 많으니까, 내 밖에서 형이니까, 형 대우 해줘 하면, 바로 꼬이는 겁니다. 그날로. 자, 여기 보면, 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본 느낀 점은, 보안경비 업종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 누구나 큰 마음의 상처, 자존감에 관한 피해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맞습니다. 일단 이 일이 자존감이 많이 깎여 나갑니다.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시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봅니다. 만만하게 봐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직업을 하는 사람들을 뭔가 좋게 본다거나 존중한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이 현업 쪽에 있는 사람이야 보안이라 부르지 일반 사람은 그냥 경비예요. 경비. 예, 보안이라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젊은 경비입니다. 예.
우리야 뭐 보안 경호란 말 쓰지만 제3자 지나간 사람들 입장에서 경비예요. 경비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수위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를 때 어이 경비 경비하재 이렇게 불러요. 아 진짜로 님을 붙이는 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일을 하면서. 아니면 야 거기 이렇게 불러요. 그 불러도 뭐 가가지고 아니 저 보안요원입니다. 호칭 있지 않습니까?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따질 수 없어. 그러면 쫓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우리를 무시한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그리고 남자들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무시합니다. 여자들도. 여자들이 많이 무시해. 예. 저도 많이 느꼈던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 이런 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말로는 여자들은 겉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남자는 겉으로 얘기하지 뒤로는 얘기 안 하는데 여자들은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인드 그런 거예요. 뭐 항상 지나가 하는 말이 이거 하면 얼마 벌어요? 물어봅니다. 하도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죠. 그러면 왜 이거 해요? 아니 팔다이도 멀쩡한 사람이 이거 합니까? 이거 장가 가겠어요? 나 같으면 이거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꼽으셔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보내시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남자가 허대 멀쩡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존감 깎여나는 게 어느 건 갑질 같은 거. 예, 갑질 무지하게 많아요. 예. 아파트 갑질은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아파트든. 그래서 이 갑질 같은 거 보면 뭐 욕하는 경우도 있고 뭐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저는 아파트란 중간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파트가 겉으로 봤을 때 좋지만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뭔가 비인간적인 곳이에요. 이거 일해본 사람이 알 거예요. 그리고 약간 자기 그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심해요. 아파트가 갑질이 정말 심해.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공장은 좀 덜한데 병원도 좀 덜할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갑질의 끝판왕이에요. 아파트가 좀 약간 사람들이 어떤 그 시민의식이 얼마나 못 배운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파트 사는 분들 중에 문제 없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야. 근데 좀 아파트에 굉장히 시끌벅적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라는 게 보통 그런 거잖아. 아파트에서 뭐 이제 발생한 일 같은 거 예, 있으면 그런 거 이제 보고하고 수습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밤이 순찰하고 원래 기본적인 경비업무 이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걸 일을 더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순수 경비 업무는 한 2밖에 안 되고 8은 다른 업무예요. 원래 경비라는 업무는 그 법에 나와 있어요. 경비업법에 하는 그 기본적인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경비예요. 건물을 지키고 누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감시하고 그리고 누가 들어온지 나가는지를 이제 출납 기록부 같은 데 적어놓고 네. 그리고 수상한 자 있으면 그 사람 이제 체크하고 위법 행동하면 잡고 경찰에 연락하고 이겁니다. 근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은 10중 2밖에 안 돼요. 8은 다른 거 시켜요. 다른 거. 그럼 어떤 거 시키냐? 제가 겪었던 거 말씀드리면 특히 주문이들 많이 부려먹어요. 경비원들 많이 부려먹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떤 거 부려먹냐 하면 소파 같은 거 있죠. 소파를 가구를 버려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버려야 되잖아. 근데 자기들이 못 드니까 경비하다가 들어달래. 그래서 소파 몇 개 옮긴 적 있습니다. 뻥치는 게 아니라 소파, 침대 그 매트리스, 가구 서랍장 이런 것들 약간 그 종으로 이용합니다. 종으로. 그리고 이제 전구 가는 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딸내미 야자 끝나고 오는데 좀 보디가드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딸내미 오는데 순찰해야 되는데 그이 제끼고 간 적도 있어요. 자기 딸내미 고인데 야자 끝나고 오는데 혹시 뻘짓까지 할 수 있으니까 좀
자네가 가가지고 좀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만 같이 좀 배웅 좀 해달라. 진짜입니다 이거. 그런 적도 있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런 것도 있어. 자기 딸내미가 이제 학원 갔다 오는데 혹시 딴짓거리 안 하는지 좀 봐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비하고 좀 다르죠. 다르죠. 아니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신축 아파트는 그 경비하고 그 관리사무소 같이 있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을질도 있습니다. 을질. 갑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을질도 있어. 요즘 신축 아파트는 어떻게 됐냐 하면 보안업체 들어가 있고 관리사무소 같이 들어가 있어.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입주민들이라는 갑질인데 을질은 뭐냐 하면 관리사무소가 보안업체한테 하는 게 을질이에요. 을질. 자기들 나이도 많고 직원 수 많다고 직원 수가 적고 젊은 보안업체를 갑질을 해요. 갑질을 합니다. 아니, 갑질은 을질을 하죠. 을질. 사실 을질이 더 기분 나빠. 네. 뭐냐 하면 그 있잖아요. 보통 아파트 단지에 보면 화단하고 이런 거 있죠. 작업하는 거. 그거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예초기 돌린 적도 있고요. 낫으로 이제 꽃과 잡초 제거하고 공구리 치는 거 도와준 적도 있어요. 시멘트. 시멘트. 그 보면 아파트에 보면 밝게 재져 있죠. 그거 무너지면 또 보수해야 되거든. 자기들 해야 되잖아. 시설 관리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 일손 딸리니까 도와달래. 뭐 도와줘도 뭐 저한테 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이제 헌업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수거하는 거 도와주고. 네. 여러분 아파트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좀 제가 아파트 경비를 하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생각보다 주부 역할을 못한 분이 많구나. 자기 미달의 주부들이 많구나. 이런 말씀 드리면 애 키우는 어머니들이 좀 기분 나쁘지고 있지만 애엄마로서 뭔가 좀 부족한 분들, 애엄마가 되어서 안 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 전업주부가 이게 진정한 신선 노름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 예. 나 전업주부 그래도 주부 역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애 잘 키운다 생각을 했는데 애 같은 엄마들이 많다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아파트 그 주무인 보면서 생각보다 프리하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제가 아침에 근무하면 8시 반 되면 이제 아파트 정문에 보면 이제 그 아파트를 도는 이제 어린이집 오거든. 노란색 차 와가지고 이제 애들 빠이빠이 오가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갈 거 같아.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로 카페 갑니다. 카페 가가지고 한 오전 동안 노가리 까고. 왜냐하면 아파트 그 주거 이제 상가 건물에 카페가 있잖아. 한 두세 개 있거든요. 아니면 하단에 아니면 카페 테이크아웃으로 주문 받아가지고 아파트 하는 자가 자기들끼리 얘기 나눠요. 한 2시간 동안. 저희 순천함 얘기 들리고 무슨 말하는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성적인 얘기도 합니다. 19금 얘기도 하고 속궁합 얘기도 하고 안 한 지 얼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남편 버는 거가 자기들끼리 뭐 얼마 버냐 얘기하고 뭐 아니면 이번에 뭐 샀는 거 자랑하고 뭐 그런 얘기 합니다. 별로 도움될 것 같지도 않은 얘기 많이 해요. 정말 참 저 맨날 모여가 뭐 하는 건가 하면서 맨날 대놓고 듣지는 않고 공원을 돌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크게 얘기해. 그분들밖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 이게. 듣고 싶어 바로 옆에서 앉아 들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파트 정원을 한 바퀴 돌면서 한 2, 30m 근방에 들려 이게. 뭔 말 하는지. 그래서 참 주부로서 역할을 못한 분이 많구나. 그리고 아파트 안에 이제 뭐 일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집이 굉장히 어지러워. 깔끔하게 사는 분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깔끔하게 사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층간소음 시달린 분도 많아. 근데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 그냥 그 층소리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요즘 아파트가 정말 부실해요. 부실해. 이 속이 비어 있어. 그래서 충격 흡수가 안 돼요. 층간소음 심하면 사실 비싼 아파트 사는 이유가 없죠. 제가 관리했던 아파트도 싼 아파트는 아니었어. 네. 그리고 주차 문제는 매일같이 벌어지고 주차 문제. 네. 아무리 뭐 주차장 관리해도 불법 주차, 이중 주차 하는 사람 무조건 생겨요.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민원 많이 걸어요. 뭐 차 댈 데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례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사람들이 안쪽으로 안 들어와. 귀찮아서. 예. 그러면서 맨날 차례대 없다고 우리한테 뭐 불법 주차 관리 안 하냐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안쪽으로 안 들어와요. 예.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아파트가 지하에 뚫려 있잖아요. 주차장이 뚫려 있죠. 보통 기본 3층, 많은 데는 5층까지 있어. 근데 사람들이 앞에만 대고 뒤에 안 들어와. 귀찮아가지고. 동선이 기니까 보통 자기 사는 아파트 동에 주차라인 없으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밖으로 가면 있거든.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단 말이야. 아니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그게 귀찮아서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무지하게 많이 겪었어. 그리고 아파트가 누수도 심합니다. 층간소음만 심한 게 아니에요. 예, 요즘 아파트 부시공사? 난 날 거란 거 예감을 했어. 왜냐, 아파트 비 오면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물이 새가지고 그 벽이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벽이 갈라지는 것도.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앞에 나가는 거 있고 뒤로 나가는 게 있잖아. 그래서 앞에 물 새가지고 못 나가서 뒤로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 여기만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닐 텐데 딴 데도 많을 텐데 이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 보안업체에 오래 일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살찝니다. 살쪄요. 저도 살 많이 쪘어. 지금 좀 빼긴 했는데, 예. 살을 찌는데 살을 안 좋게 쪄요. 배만 나와. 그래서 보안업체 일하신 분 공감하실 거예요. 댓글 다신 분. 돼지가 많습니다. 비만이 많아요. 날씬한 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 이게 뭐 운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움직임이 별거 없어. 순찰할 때 좀 움직이는 것 뿐이지. 알겠습니다. 알겠어. 그 순찰할 때 좀 움직일 뿐이지 그 말고 움직임이 없어요.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배달 음식 많이 먹어요. 배달 여기 이제 보안업체 일하면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야식도 많이 먹어. 그래서 살 금방 찝니다. 배만 나와요. 배만. 배만 나와. 네. 그냥 보안업체 일하면 살쪘다고 얘기해서 무지하게 많이 봤어. 무지하게. 한 2달 동안 15kg 쪘다 이런 것도 보고 살 많이 찝니다. 그리고 대체로 게을러요. 이 보안업체 일이 게으릅니다. 예. 이 편안이가 게으른 거야. 왜 게으르냐면 이거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일을 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고만 안 나면 돼. 그냥 교대 근무만 잘 버티면 돼요. 시간 남잖아. 그럼 남는 시간 뭐 할까? 게임 하는 거야, 게임. 그래서 보안업체 일하시는 분들 보면 폰이 다 게임이 깔려 있어. 그래서 맨날 있잖아요. 보안업체 들어오면 아마 댓글 다시면 분들 알까. 로또에 굉장히 목숨 걸어. 로또하고 토토해. 예. 보안업체 월급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이제 희망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맨날 로또, 토토. 뭐 이제 금년이잖아 그러면. 야, 너 몇 번 걸릴 것 같아? 너 꿈에서 뭐 숫자 안 나왔어? 뭐 좋은 꿈 안 꿨냐? 물어봐요, 진짜로. 안 나왔는데요? 야, 너 언제까지 이거 할 거야? 1등 당첨돼가지고 이거 벗어야 될 거 아니야. 로또 무조건 합니다. 로또하고 토토도 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질이 나쁜 사람도 많이 들어옵니다. 질이 나쁜 사람. 네. 이 보안업체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질이 나쁜 사람이 많이 들어와. 여기서 말하는 질이 나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 X치 좀 놀았던 사람. 네. 이런 사람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이게 보안업체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뭐냐면 좀 질이 나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질 나쁜 사람 이런 사람 많이 들어. 그래서 이런 사람 들어오면 골치 아픈 게 말도 잘 안 듣고 하극성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근무를 많이 째고 교대 근무 제대로 안 와. 술 먹고 사고 치고 그 전에 술 먹어가지고 출근해야 돼 출근도 안 와. 그래 막그 집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깨워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 그나마 대기업의 S1, S1도 있지만 그 ADT 캡스, SK 계열사 들어간 ADT 캡스도 있고 KT텔레캅도 있습니다. 네. 이건 출동겸비고요.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그리고 S1 다음으로 괜찮은 데가 또 어디 있냐면 이제 휴먼 TSS라고 삼성 공장만 전담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괜찮고. 이게 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뭐 선배나 팀장을 잘 만나야 돼요. 네. 아무리 내가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어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바로 의질이에요. 아까 맞죠? 관리소장도 입주민들이 갑질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리소장이 보안팀장을 이제 밥으로 한다. 이 의질이에요, 의질. 의질이 더 무서워, 이게.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중에 미친년 미친놈들이 나이를 떠나 두세 명. 제가 이런 사람 뭐라고 하면 동사이코라고 부르죠. 동사이코 있습니다. 네, 동사이코. 보통 이런 분들 보면 백수예요. 백수 또는 주부입니다. 네. 보통 아파트에서 민원 걸고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백수입니다. 하는 일이 없어요.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면 사실 뭐 민원 걸고 싶어 피곤해서 못 겁니다. 뭐 집에 자는 시간이나 뭐 얼마 있지도 않고 또 내일 출근하는데 맞잖아요. 보통 민원 거는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아파트 돌아다니는 뭐 그분들 보면 할 일이 없어. 동사 있고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좀 순탄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파트 단 조이면서 뭐 트집 잡을 거 없나, 뻘짓거리 하는 거 잡을 거 없나, 뭐 이런 거 잡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그리고 캣맘도 있습니다. 캣맘도 있어요. 캣맘. 아파트에 캣맘이 꼭 있습니다. 네. 외부에 캣맘이 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에 사는 캣맘도 있는데 이 캣맘 문제 골치 아프죠. 이게 저희도 캣맘 있었거든요. 보통 캣맘 하신 분들 제가 겪어본 결과 좀 정신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아. 네. 보통 주부님들, 대부분 주부님들이에요. 그 캣맘 분들 한 분 있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주부님인데 미인이었어. 딱 봐도 미인이었어. 근데 약간 초점이 흐려요. 약간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땅 보고 얘기해. 약간 좀 죄인처럼 있잖아요. 약간 사람이 뭔가 있잖아요. 뭐 정신적 충격받은 사람처럼 약간 그런 게 있어. 확실히 뭔가 주반 여자들 약간 좀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해요. 죄를 지은 사람 마냥. 그리고 약간 좀 자기 관리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뭐 머리도 안 감으시는 것 같고 약간 좀 정신을 놓은 것 같아. 약간 예, 실제로 보면.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니 불쌍한 놈으로 밥 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 아니 이렇게 밥을 주면요 이 귀고양이들이 집에 안 가고 계속 여기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똥도 많이 싸고요 밤에 많이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동물들이 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전 그러시면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키우면 저 쫓겨나요. 집에 들어가면 남편한테 쫓겨나요. 남편 없으면 못 사는데 저 그러면 안 돼요. 가면서 자식들도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양이 데리고 오면 난리 나요. 가면서 막 그럼 하지 마세요. 가면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답이 안 나와. 이게 답이 안 나와. 예, 그래서 그 아파트 동 사시는 분들도 별로 좋게 안 봐요. 이게 약간 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죠.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충격이 있는 것 같아. 보면 내가 봤을 때 다 그런 것 같아. 뭔가 피해의식이나 정신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상인들은 캣맘이 잘 안 돼요. 정상인들은. 그러니까 이 캣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길 가다 고양이 쓰담듬고 하는 건 캣맘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간식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캣맘이라는 건 뭐냐면 수시로 있잖아. 어느 때 가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밥 주고
예, 보살펴주고 이게 긴 맘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고양이 뭐 길고양이 뭐 이렇게 애교 부려서 만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갑질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보안업체는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이건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돼요. 계약을. 문제가 뭐냐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면 보따리 싸야 되는 거예요. 보따리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돼. 이게 그런 거야. 뭐냐면 별로 클레임 당할 게 없었는데 계약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연말이란 말이에요. 곧 있으면 이제 계약철입니다. 이때 몸살해야 되죠. 네. 보안금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팀장님 어떤 얘기하면, 야, 이제부터 입주민들한테 깍듯이 모셔라. 계약 시즌이니까 계약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FM대로 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열심히 해야 된다. 채 잡히면 안 돼. 다 주는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예. 보통 연말에 계약하거든요. 연말에.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잖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야, 이게. 참 이런 웃기지. 매년 무슨 뭐 심사 받는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하고 5년, 10년 하면 되겠는데 보통 1년이 1년. 계약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 근무지 옮겨야 돼, 이게. 보안업적인 장점은 70세 정도까지 경강이 허락한다고 근무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뭐냐? 이렇게 일해도 월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을 한다 한들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일을 해도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오래 일한 사람하고 급여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냥 오래 근무했었다는 거지.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뭔가 직급을 인정해 준다거나, 물론 직급 인정해 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오래 일한 만큼의 어떤 그런 보수 일정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애초에 보안업은 만 원으로 받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보안업은 계약, 그러니까 용역계약을 하거든요. 수의계약. 용역계약을 하는데 단가를 세게 부르지 못합니다. 용역 단가를. 네. 단가가 너무 짜요. 직원들 월급 많이 주고 하려면 용역 단가를 세게 불러야 되는데 세게 부를 수가 없어. 세게 부르면 경쟁업체가 더 싸게 들어오는데. 네. 맞잖아요. 세게 불렀다고 우리 업체 팀가 돼버리면 낙동강 오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단가가 있는데 단가가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르지 못해요. 많이 불러야 직원들한테 그 받은 걸로 돈 좀 더 주는데, 뭐 많이 불러버리면 계약을 안 시켜주는데. 그래서 이 영역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낮으니까 거기에서 회사 돈 가져가고 직원들 남는 거 주려고 하면 얼마 안 남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남자분들 돈 벌려고 하면 이런 경비는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분 말대로 뭐 공장이나 기술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현장 기술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기술 같은 분야에서 적응 못하고 적성이 안 맞고 그리고 체력이 안 따라주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경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해드리면, 경비하실 거면 공장을 가세요. 공장이 그나마 편합니다. 물론 공장이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장은 일단 젊은 아가씨 만나기긴 힘든 곳입니다. 남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게, 정경비를 가실 거면 공장을 가세요. 공장 근무지. 대신에 공장 근무지를 가실 거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건 포기하셔야 돼. 좀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셔야 됩니다. 대신에 뭐가 좋냐 하면, 이게 보안업체 이제 근무지 찾으실 때 중요한 게 있어. 뭐냐 하면, 대부분의 보안 근무지는요, 밥을 사 먹어야 됩니다. 밥이 지원이 안 됩니다. 네. 월급이 적은데 밥까지 사 먹어야 돼. 이거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가서 사 먹자니 비싸. 그리고 도시락을 먹자니 좀 도시락을 보관할 것도 마땅치 않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가서 사 먹으면 이거 다 돈이에요. 월급 가뜩이나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 아파트 같은 게 밥 무조건 사 먹어야 되고요. 병원도 밥을 사 먹어야 됩니다.
빌딩도 밥을 사먹어야 되고. 그나마 유일하게 공장이 밥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식당 직원들하고 똑같은 식당에서 공장에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식비를 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이 뭐냐 하면 공장은 또 지방에 좀 떨어진 경우는 기숙사 지원하거든요. 네, 기숙사 지원해줘요. 그래서 방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숙사가 이제 아파트 같은 데면 이제 동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물론 같이 산다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장 가면 이제 방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방세가 안 든다.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근무지를 선택하는 건 본인 자유인데 그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통 보안업체가 주주야야 비비라고 하잖아. 주주야야 비비. 예. 아니면 주주비 야야비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보통 주주야야 비비가 국룰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이틀, 야간 이틀, 휴식 이 두 번인데,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집니다. 보통 보안업체에서 얘기하는 주주야야 비비는 인원이 꽉 찼을 경우, 정해진 티오가 딱 들어갔을 경우, 그러니까 인원수가 딱 맞을 경우에만 그렇게 가는 것이지, 상당수의 보안업체 근무지가 인원이 비어요. 인원이 비면 땜빵 근무를 들어가야 돼요. 네. 땜빵 근무를. 그러면 이제 워라밸 같은 거 없는 거야. 주제야 비비가 이제 돌아가면 사실 할만하거든요. 쉬는 날 많기 때문에 할만한데, 근무자가 비면 땜빵 근무 많이 들어가야 돼. 땜빵 근무 많이 들어가면 뭐 돈은 더 벌겠지만 그만큼 쉬는 날이 없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에 3일도 못 쉴 수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만둬요 사실. 보안업체 근무지가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 아마 이 댓글 다신 분, 이 챗 이제 이야기를 보내신 분도 공감하실 텐데, 근무지에 따라 약간 좀 보풀복이 있어요. 어떤 데는 근무지 인원이 꽉 차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모자른 곳이 있어. 아파트 제가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아파트가 근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파트가 대체로 그래. 제가 제 방송에 아파트 근무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계속 땜빵 근무 들어가는 거야. 집에서 하루 통을 쉬어본 경험이 없어 이게. 네. 아파트 인원수가 많이 부족해요 진짜로. 그래서 아파트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돈도 뭐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갑질도 겪고. 왜 아파트 가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보안업에 종사하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고생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몸이 건강해야 이 일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본인의 어떤 진심 어린 경험담이 담긴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